현대시 지문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풀고 다른 부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야 됐을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나와 있는 신석정의 지도라든가 밑에 있는 목련전차라든가 문제 구성 자체를 먼저 봤을 때 일단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기본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32번의 보기로 가를 이해하는 게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도의 개념, 작품의 제목과 관련해서 연결하죠. 가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다루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 장소, 여기 보면 조선, 인도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를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신석정 아저씨는 원래 목가적 전원 시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자, 광복이나 이 당시에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많아요. 가해 화자는 지도를 보며 화자에 대한 내용 설명 봐야 돼요. 자, 민족 공동체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 자, 저 시 안에 주제 의식으로 이렇게 깔려 있대요. 세계 공동체 차원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러다 보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인도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제의식,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 이렇게 작품이 가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 표현과 효과, 그죠? 그래서 화자는, 자, 나와 있는 부분, 화자는, 나와 있는 부분, 자, 화자는, 자, 화자의 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자의 외로움은, 이것도 같이 연결. 자, 도시의 지구는, 자, 여기서 도시는 도무지, 그죠? 아주 이런 뜻입니다. 자, 애는 이렇게 해서 시어의 내용하고 연결해 보죠. 가시 보고 이제 바로 이 문제로 와볼게요. 자, 지도에서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은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 자체의 이미지를 지도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것을, 자, 요 부분 체크할게요. 여긴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음성상징어로 보는 경우하고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 시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룩덜룩하다라고 그냥 얼룩덜룩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이게 형용사로 된 경우에는 음성상징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걸 한 80% 정도로 두고 20%의 여지를 남기는 거. 요 정도? 만약에 밑에도 음성상징어가 있었으면 되게 헷갈릴 만한 문제였어요. 일단 나의 음성상징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자,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왔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화자의 말투. 그래서 지금 육지와 바다의 대비.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그러면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건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 상황이에요. 하늘 이렇게. 바다는 그러면 긍정적 대상. 한결로 푸르고. 시각적 이미지. 자, 육지가 석류껍질처럼, 자, 원관념 자체가 육지니까 울긋불긋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상징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80대 20. 자,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지금 어미도 반복되네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못말한다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자, 지금 제재가 나왔죠. 자, 여기를 아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보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 상황입니다. 조선과 인도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이건 자,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처럼 식민지인 나라, 인도처럼 식민지인 나라가, 그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왜 이리 많으냐라고 비판의식을 밝히고 있다. 보기랑 연결하세요. 시방, 지금, 나는 화자 나왔죠? 자,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요 외로움 자체, 화자의 정서로 되어 있고, 이건 비애나 쓸쓸함이죠. 그죠? 즉, 이게 하나처럼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갈 날이라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날일지 빛나는 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세계가 망하는 날을 이야기할지. 선생님은 이게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진다라고 할 때 유성이 떨어진다는 건 보통 파괴를 의미하잖아요. 메테오 드라이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세계의 분열이나 세계가 깨지는, 그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세계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될 거야. 이런 의미로. 그러면서 화자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저러니 옳지. 원래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외로움에 빵 하고 깨지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신석정 아저씨의 그 주제의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32번으로 그럼 바로 가요. 자, 화자는 바다를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는 하늘과 유사하다 나와 있고요. 화자는 바다를 육지와 대비하여 육지가 바다를 닮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 나와 있죠? 자, 조선과 인도가 왜 이렇게 많니? 라고 물어보는 거. 자, 요거 아까 비판적 인식. 화자의 외로움은 지도의 울긋불긋한 색채를 즐기지 못한다는 체념에서 기인한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오히려 세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해야지. 그죠? 왜 색채를 갑자기 즐기겠다는 거야? 색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열되는 거 아니야? X. 자,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 요거는 공동체 차원에서 평화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갖고 위에 있는 31번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가 세모예요. 그러면서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가에서는 이걸 음성 상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자, 구체적 사물인 지도를 매개로 상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요건 맞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과 독자의 주의 환기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시행의 반복은 없고요. 공간의 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 3을 갖고 나를 보는 측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 다음이 이제 나의 AD였는데요. AD를 따라가면서 시상의 전개, 그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손택수의 목련 전차입니다. 목련이 도착했다. 한전 부산지사 전차 비지터 앞. 자, 구체적 지명 나와 있죠? 목련이 개화. 봄이죠? 자, 꽃들이 조금 일찍 봄나들이를 왔다. 요렇게. 그래서 의인화된 거. 나도 꽃을 따라 나들이나 나갈까. 그래서 봄이 난 곳에 나들이를 가는 겁니다. 자, 심하게 앓고 난 뒤에 머릿속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맑게 갠 하늘. 자, 전차 구경 와서 아주 뿌리를 내렸다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지. 자, 여기 부산입니다. 꽃 양산을 활짝 펴든 며느리를 따라 구경 오신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목련을 바라보는 게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그죠? 공통된 경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원관념, 보조관념 지교되어 있고요. 비유법. 저 햇살을 따라가면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가 보일런지도 모른다. 자, 전동기는 모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생명력이나 원동력을 주는 것. 전차바퀴 기념물 하나만 딸랑 남은 전차 기지터. 요게 지금 공간적 배경이었던 한전 부산지사의 전차 기지터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레일이 깔리고 부산 관광 가면 이제 여기 다니는 그 전차가 있죠. 이제는. 자, 레일은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레일을 따라. 오케이. 이 생명의 레일은 당연히 목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 그리고 목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과 삶의 경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바퀴를 굴리는 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을 목련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죠. 지난밤에 내리치던 천둥번개도 쩌릿쩌릿. 요런 거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할 수 있는가? 그죠? 그죠?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 코일을 따라가서 동력을 얻진 않았는지. 자, 모터에서 동력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과 지문이 아니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모터에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자, 한량, 두량, 목련이 떠나간다. 요거는 기차를 세는 단위죠.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떠나가는 것처럼 목련이 이제 지고 있는 과정들. 자, 목련이 지고 있는 과정. 요걸 보고요. 자, 꽃들이 전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또 의인화됐죠? 저 꽃전차를 따라가면 자기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 신혼천남을 보냈던 동래온천이 나온다. 동래온천에 가면 온천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은 자,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자기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 1번이 문제예요. 31번에 일단.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그러면 나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는 오히려 가능하다라는 느낌이죠?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대상의 정적 이미지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지금 동적 이미지. 그러면 동적 이미지 부여에다가 가가 X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요 정도. 나에서는 동적 이미지, 원동력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1번 골라서 틀렸을 만한 학생들이 꽤 많은 문제였네요. 자, 2번은 구체적 사물. 이번엔 목련을 통한 화자의 상상. 그러면 1번, 2번 사이 놓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았는데 1번 아니면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으로 해주셨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 33번 문제 잘 따라갔어요? 자, A의 목련이 도착했다. 목련이 떠나간다. 도착과 떠나간다 해서 자연의 흐름. 됐죠? 자, 전차 기지터하고 나의 나들이. 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세대의 공감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 자, 그 다음에 C의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숨은 전동기.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아까 읽으면서 확인했고요. 하나만 남은 전차 바퀴. 한량, 두량 떠나가는 목련으로 이어지는 건 자, 현대의 기계 문명에 의해 사라지는 자연물에 대한 안타까움. 요거는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요거 때문에 목련이 사라진 게 아니야. 봄이 오면 목련은 또 피니까. 자, 그래서 4번이 이상한 선택지가 됐고요. 자, C의 생명의 레일 따라 움직이는 또 뒤에 꽃전차가 어머니, 아버지, 신혼천남을 보낸 동래온천을 향한다라고 생각하며 이게 자기 가족과 연결된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시는 전체적으로 혼동하는 맨 처음 문제를 빼고는 쉽게 읽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현대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